준혁 씨가 받은 사교육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합격률 100% 보장, 북한 끝판왕 사교육법 그 두 번째를 공개합니다. 전교 1등을 집에 들여라. 전교 1등? 전교 1등을 집에 들인다고? 맞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방법인데 이제 과외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과외 선생님과 저 사이에 갭이 너무 크고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하시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독기가 나오는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방법으로 가셨는데 전교 1등을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 친구가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있는 앞에서 전화를 하시더니 그 친구를 대학을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잘 먹일 거고 정말 내 딸처럼 잘 입힐 거고 잘 대해줄 테니까 여자야 또. 여자였네. 우리 아들내미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데 아마 이 친구면은 공부를 시키는데 도움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마우니까 좀 제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친구가 짐을 다 싸들고 왔어요 저희 집에. 우와. 대박.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보시면 이렇게 막 좀 노는 친구들이랑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너는 내 과가 아니야. 안 뭐 맞지.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고 여자여도. 그쵸, 예. 그래서 오게 됐어요. 네, 그 친구가 그렇게 오고 나서 좀 약간 어머니가 그런 걸 우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는 집에 여자 혼자 들어와 있는 게 모양새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걱정하니까 전교 2등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여자예요? 네, 둘 다 여자였죠. 대박이다. 그래서 놓고 안 됐구나. 저는 진짜 야, 이게 상황이 무슨 싫었어요. 꿈의 드라마냐. 그렇게 해서 그 쌍둥이 분이 저희를 상대를 가르치셨는데 매일 저녁 밤 1시쯤에 시험을 봐요. 일일 시험이네. 다른 애들도 세 명 네, 다 같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시험 성적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1등과 2등한테는 막 등심도 사주시고 맥기 막 갈비도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근을 주시는구나 계속.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제가 3등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김치와 깍두기. 아예 진짜 아니다. 같이 밥 먹는데. 아니요, 상도 겸상을 못하게. 자존심 진짜 상하겠다. 자기 집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대들었죠.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들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여자애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대드니까 어머니가 정말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공부 못하면 밥 먹을 가치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이다. 와, 진짜 뭐야 이게? 이때부터 너는 여기가 네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는 그냥 공부하는 곳이고 공부 순위에 따라서 사람 취급을 하는 곳이니까. 와, 지금 막 털 다져 지금. 넌 내 아들도 아니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 못할 때는. 소름 돋아. 그래서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자존심을 이렇게 막 짓밟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든 소갈비를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존심 엄청 상했겠어. 처음에 그 친구들 눈치를 엄청 봤어요. 이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아들인데.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지네 집처럼. 네, 너 오늘도 김치니? 막 이러는 거예요. 아우, 얄미워. 아우. 여자애 아이고, 오늘도 김치 깍두기구나. 혼자서 속으로 부들부들 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너를 꺾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꼭 써. 전교 1등을 했죠. 그게 대단하다. 가능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그 여자애들은요? 갈비 또 먹으러. 열받았을 거야, 여자도. 근데 전교 1등 한 번밖에 하진 못했어요. 한 번. 그럼 걔들은 그래도 한 번이 중요해. 소갈비는? 먹었죠. 그럼 됐어요. 할 거 다 했어요. 이 친구 준혁 씨 친구 엄마가 엄청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애를 들여 놓으면 사실은 이게 좀 경쟁심이 좀 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자 그 친구를 들여다 놓음으로써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같이 딱 바닥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애들은. 평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입시가 더 심합니다. 그렇지. 왜냐면 평양에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 이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더 심합니다, 이거. 저도 일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수학 물리에서는 항상 1, 2, 3등을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하위권에 있던 보이부집 딸내미가 최상위 성적을 한 번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그 번으로 성적을 산 거죠. 근데 저희가 학과 경연을 매주마다 하는데 매주마다 돈으로 사기가 참 방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겨라라는 특명을 얘한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되게 잘 해주는 거예요. 막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구경 갈래? 가서 맛있는 거 먹을래? 막 꼬시고 해서 나도 그랬는데. 가볼까 하고 가는데 걔네 엄마가 막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서 나오면서 엄마 너가 누구보다 막 하면서 그렇게 공부 잘한다며? 하고 집 막 구경시켜주시더니 막 공책을 슬쩍 꺼내 놓으면서 너 한번 이거 풀어봐 하고 이거 한번 좀 가르쳐줘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과외를 한 1, 2년 정도 했어요. 저는 준혁 씨한테 꼭 이 질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정정당당히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한 거죠? 네, 저는 정정당당하게 제 시험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은 3일 동안 보고요. 북한은 입시 시스템이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대학교마다 입학 시험이 좀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봤던 것은 김부자의 어떤 역사와 김정숙의 역사는 무조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했고 아니 그게 다 기억이 나죠. 대학에 영향을 미쳐요? 그거 안 돼요. 그게 70%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좀 더 유리했던 게 그런 것들 말 다 외우면은 점수에서 많은 부분을 먹고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70%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야? 1946년 3월 8일에 토지개혁을 했다. 그걸 하기 위해서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임위원회를 세웠다. 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세웠다. 48년 9월 9일에 창건했다. 뭐 이런 식의 쭉 쓰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로 나오는 서술형이고요. 네, 제 말대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없고 참고서에 나온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그대로. 그대로 써요. 외워야 되는구나. 대본 외우듯이. 그대로 써야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보고. 나중에 성적을 확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세 과목은 만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난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 온 게 떨어졌다라고 오는 거예요. 떨어졌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공부한 책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혼자 방에 들어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깍두기만 먹고. 2년을 깍두기만 먹었는데. 깍두기만 먹다가 시원하네. 갈비로 먹어서. 그래서 공부하던 책상도 막 아른아른거리고 막 그래서 내 인생 망했나 막 이러면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예. 아버지가 좀 알아본 거예요. 아들은 시험 잘 봤다는데 동명이인인 거예요. 네, 바뀐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 다시 김일성 종합대학에 네, 합격했다는 합격을 이야기를. 했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갔어요. 캠퍼스 생활은 어땠어요? 캠퍼스 생활은 평양 외국어 학원 때랑은 많이 달랐어요. 노는 물이 달라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어 학원 때보다 더 이렇게 빵빵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대동강에 유람선을 3척 정도 띄우시고 거기서 레스토랑을 하셨어요. 평양 출신이라면 다 아는 배식당을 하셨는데 세상에. 생일 파티 한번 하면 뭐 기본 한 30명 초대해서 배를 띄우면 한 2시간 반 정도 돌고 오거든요. 이렇게 숙성까지 쭉 돌고 오는데 그때 저희가 준비했던 USB나 이런 걸 꽂아서 한국 노래 부르고 다시 배가 들어올 때쯤에는 흔적을 다 지우죠. 그리고 또 김부자 일가 출신의 어떤 가족을 처음 봤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왠지 모를 위압감 있었고 옆에만 괜히 얽히기 싫고 그분들은 수업만 끝나면 바로 벤 타고 번호가 216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주황당 그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같이 영어다 보니까 그런 짝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되게 막 가기 싫어서 그쪽 야, 네가 가 이러고 좀 아닌 것 같아. 같은 친구인데도. 같은 랩? 나이인데도 저희는 무조건 존댓말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무조건 존댓말 했어요. 아니 뭐 친해지면 뭔가 이렇게 나중에 성공하기 더 편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걔네는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두 명도. 근데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왜요? 이거 얽히면 안 좋다라고. 교수님들도 그 친구들한테는 함부로 못 하세요. 진짜? 말도 안 돼. 준혁 씨가 대학 다닐 때 북한 영화에 출연했다고요? 영화까지? 그건 또 뭐예요? 연기까지? 어떻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부끄러워. 한 2초 정도 등장합니다. 2초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제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영화 각본 가셨어요. 그분이 쓰셨던 영화가 내가 본 나라였거든요. 아, 유명하지. 나도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로서 민족 자결을 담보하는 정치적 힘은 곧 군사력입니다. 핵, 미사일, 세계가 보는 2009년의 조선에서는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등장하는 씬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그런 씬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대학생들의 티를 내야 되는데
북한 대학생들이 그 외모가 조금 그렇지. 많이 다르니까 희한하지.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외국어 문학부 애들이 외국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걔네를 안 쳐라. 네, 뭐이 차림새나. 네, 그래서 그때 신기했던 게 니네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을. 저희는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대학교 때는. 사복을 입고 최대한 날라리 쳐 보이게 하고 와라라고 해서 얼마나 시원하게 해서 속이. 신난다. 거기서 이제 촬영을 했죠. 일과 핵의 정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들고 겨누면서 이제 함께 나올 거예요. 총을 올라가는 내려놓자고 노란색 하는 게 티, 가운데 오히려 노란색 현명한 티. 저는 이만큼 하면서 북한 영화에 출연한 사람 처음 봐요. 진짜 언니 완전 엘리트예요. 이런 엘리트 처음 봐요, 진짜. 그 준혁 씨가 중국 유학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 대학을 다니면은 이런 유학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아니고요. 전공이 외국어 문학부다 보니까 외국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침 외교관 양성반이 그때 생기면서 제가 그 외교관 양성반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외교관으로 트레이닝이 돼서 나간다라고 해서 아싸 나 4년만 기다리면 나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했었는데 네, 조건이 이제 모든 유학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을 때 그게 뭐 자기가 돈 열어주대? 나가기만 해준 거야, 나가기만. 그렇죠. 그리고 알아서. 사상교육이 가장 우선적이었고요. 주로 사상교육은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말씀들을 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왜 한국인을 만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한국 국정원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탈북을 하셨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한국에서 삶이 얼마나 뭐 처참했다. 말하기 앞서요. 하염없어. 눈물이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어. 남조선 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으로 성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상교육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나가게 되면 좀 지루함을 많이 느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얼마 정도 돈을 주고 그냥 출석부에 이름만 올리고 따로 그냥 나가 있다가 또 퇴근할 때 와서 또 이렇게 이름 올리고 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완전 교육도 뇌물이 엘리트다, 진짜. 야, 이게 되는구나. 어떻게 외국에서 이름이 다 된다. 사상교육도 돈 주면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최고다. 이제 하고 싶었던 유학을 가게 되는데 중국으로 혹시 가서 세상에 이제 그 본인 눈이 달라지거나 그런 거 조금 있었나요? 제가 받은 교육들도 대부분 그 정권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떠받들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을 그러한 교육을 19년 동안 받았는데 그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게 3개월도 안 걸렸어요. 3개월도 안 걸렸어요. 와, 그냥 꾸르르르. 이제 처음에 북경 어원대라는 곳에 유학을 했었는데 한국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던 시점이 2010년 3월인데 네.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이 그때 터진 거죠. 그 친구들은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눈앞에 북한인 친구가 앉아 있으니까 니네가 있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저는 뭔 소리야? 우리가 그걸 왜 해? 막 이러면서 논쟁이 붙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국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북경의 한인 그 타운으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닭갈비를 처음 먹었어요. 맛있죠? 닭갈비 먹었어. 닭갈비는 사랑이죠. 닭갈비를 막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작은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삶이 어땠냐 이런 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민주주의나 혹은 인권, 뭐 보편적 인류의 뭐 제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 네. 심지어 막 정치범 수용소가 어떻게 돌아가 그런 것들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충격받았겠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고 막 믿었어요? 그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내가 무섭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깨는 얘긴데. 진짜 억울했겠다. 택시에서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억울. 인생이 딱 배신당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다큐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탈북민이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는 뭐 그 자리에서 알 수는 없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됐고 저는 진짜 큰 충격을 먹었었죠. 그 친구 정말 대단하다. 그 친구가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닭갈비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탈북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시작이었죠. 시작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런 현실을 벗어나야겠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어느 정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국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놀라움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똑똑하니까 빨리 캐치하는 거야. 많은 걸 느꼈죠. 그래서 그때 그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혼자서 읽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각 같은 게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묻어두고 네. 그때 원래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과연 내 양심에 이것이 허락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네. 네. 아니 가족 생각도 하게 되고 그쵸.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네. 그럼에도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멋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갔죠. 지금 한국의 생활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일반 보통 대학생들이 다니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학교 4학년 잘 안 되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학교가 네, 고려대학교 정치학. 엘리트잖아. 아, 역시. 준혁 군 우리 집 와서 잠깐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애들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준혁 군. 네. 중국에서 만났던 그 동국대 친구는 그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친구를 꼭 찾고 싶어. 영상 편지 한번 가야죠. 그래. 그래요. 시작. 너와 그리고 너의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이 고마웠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너가 정말 고맙고 나중에 꼭 한번 만나게 된다면은 내가 좋은 술 한 잔 사는 걸로 그리고 우리 정말 맛있는 닭갈비 춘천에 가서 깔끔하게. 먹도록 하자.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와.